오늘 리뷰는 바로 메탈 카드보드 와일드 타이런트 제로의 2편 합체편. 이번 리뷰는 1편에서 이어집니다. 1편의 분리, 비클, 그리고 코어 로봇 편 보고 오시면 더 재밌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 히어로타임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편에서는 제가 코어 로봇에다가 셋업하는 거, 그러니까 디바이 드래곤의 합체까지도 확인해봤으니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2호, 3호, 4호 차량과 각각 합체해보는 것부터 4단 합체까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리고 오늘 리뷰 이벤트가 있습니다. 히어로타임에서 타이런트 제로를 사전 구매하신 분들 중에 히어로타임 구매 후기에 리뷰 작성 후 이벤트 게시물 댓글에 주문번호와 참여 완료를 작성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한 분에게 타이런트 제로를 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약간 구성처럼 다시 한번 놔보긴 했는데 다시 봐도 참 요 디바이 드래곤부터 시작해갖고 그냥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디바이 드래곤은 이번 편에서는 역시 마지막에 정말 최종 모드로 갈 때 필요한 거니까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1편에서도 봤지만 타이런트 제로는 총 4량 열차입니다. 그 중에 1호 차량이 이 타이런트 제로 코어 로봇 본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분리해서 앞에 있던 2호 차량, 이 친구가 합체했을 때 팔이 되는 친구고, 그리고 3호 차량 합체했을 때 다리가 되어줄 친구, 그리고 이 4호 차량은 합체할 때 날개가 되어줄 백팩이죠. 그래서 이 각 차량별 합체 모드가 있습니다. 베히모스 모드, 레비아탄 모드, 와이번 모드, 순서대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 그럼 타이런트 제로 2호 차량과 함께 합체해서 베히모스 모드로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본체부터 좀 만져주도록 할게요. 본체에도 합체를 위한 형태가 있으니까요. 일단 등에 있었던 소울 디바이더는 빼줍니다. 그리고 가슴을 들고 어깨 장식 내려서 회전시켜서 앞으로 모아주고, 그리고 다시 내리고요. 팔을 180도 회전시키고, 그리고 어깨를 분리해서 락을 풀고 뒤로 모아줍니다. 이때 손바닥이 안으로 가게끔 손목을 돌려줄게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스커트 때문에 이 팔꿈치가 한 클릭 이렇게 뒤로 움직일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등에다가 밀착하고 요 팔 하박에도 조인트가 있으니까 이것까지 밀착을 시켜주세요. 옆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 완성됩니다. 팔꿈치가 한 클릭 바깥쪽으로 움직였죠. 이러면 본체 코어 로봇은 준비 끝. 이번엔 2호 차량이 와줍니다. 가운데 분리. 이게 안쪽에 바로 손이 보이죠? 맨 처음에 분리할 때처럼 역순으로 가주면 됩니다. 요 어깨가 되어줄 친구니까 요 접혀져 있던 조인트를 펴면 이렇게 어깨 앞쪽이 완성되죠. 이 상태에서 어깨 부분을 회전 90도 돌려주고, 이때 바깥쪽에 있었던 캐논을 밀어서 주먹을 꺼내줍니다. 그리고 손가락들을 하나하나 펼쳐서 엄지손가락을 꺼내고 다시 주먹을 쥐어주도록 하지요. 그리고 뒤에 있었던 캐논은 들어 올려서 앞으로 돌려서 전개해줍니다. 그리고 팔을 밑으로 내리고 90도 돌리고, 그리고 어깨 위에 있었던 캐논도 들어서 정면으로 돌려줍니다. 라쳇 소리들 엄청 경쾌하죠? 이렇게 왼팔의 완성. 자,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주면 되겠죠? 꺾여 있었던 이 열차 연결 조인트 펼치면 어깨가 되고, 90도 팔 돌리고, 손 꺼내서 손가락 하나하나 펼쳐서 이렇게 엄지손가락 꺼내고 다시 주먹을 쥐어주고요. 팔뚝 뒤에 캐논도 전면을 향해, 그리고 팔 내려서 돌리고 어깨 캐논 앞으로 돌리고, 양팔 준비 끝! 코어 로봇의 옆쪽 어깨 옆을 보면은 지금 조인트들이 엄청 많죠. 5개나 있단 말이죠. 이렇게 여기 전부 끼워줄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각자 짝이 맞는 데들이 있죠. 그대로 와서 5군데 전부 도킹을 해줍니다. 자, 그럼 왼쪽 어깨도 마찬가지겠죠. 5군데 조인트 그대로 도킹. 선멸의 화염 베히모스 폼 완성! 타이런트 제로 베히모스 폼입니다. 양팔이 거대화된 것 같은 그런 형태. 딱 봐도 화력이 훨씬 올랐다는 느낌이 양쪽 어깨, 양팔 전부 다 뭔가에 캐논이 달려있는 그런 형태죠. 이것만으로도 무시무시한 합체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가만 보니까 등에다가 팔을 접었는데도 외장이 하나로 이어지는 것 같은 이런 형태로 등 부분도 되게 정리정돈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합체하고 나니까 어깨 쪽에 구조물이 추가되면서 어깨가 엄청 옆으로 넓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고요. 아까 이제 차량일 때 보였던 이런 디테일들도 조금씩 볼 수가 있겠는데, 새로 드러난 부분이 이 가슴 옆에 있는 어깨 장식이죠. 이쪽 역시 코팅 파츠 안쪽에 클리어 레드가 아주 멋지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겨난 팔 하박, 이제 속에 숨어 있었던 팔의 진짜 외장이죠. 이 부분이 동그란 디자인이 또 인상적이기도 하고요. 붉은색의 메탈릭 레드 라인, 그리고 아까 허벅지에서도 봤던 약간 용머리 같은 그 디자인의 문양, 이것도 아주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빨이 교차되어 있는 것 같은 팔의 장식 문양도 인상적이고요. 가만 보면은 손등에도 메탈릭 레드 도색이 들어가 있어서 라인이 붉은색으로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팔 옆에서 봤을 땐 아까 차량일 때 봤었던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뒷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 메탈릭 블랙 코팅으로 되어 있는 요 문양 장식 부분도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동은 심플합니다. 튼튼한 라쳇으로 팔 편하게 돌릴 수 있고요. 어깨 외장 가동도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팔 옆으로 드는 부분도 라쳇으로 편하게 들고 내리고 할 수 있고요. 팔 상박에서 회전, 이 부분 역시 라쳇. 그리고 팔꿈치 라쳇 90도 정도 가동을 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손목 회전, 손목 회전도 라쳇. 여기에 손가락도 요 손가락 하나하나 다 움직일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주먹만 쥐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손가락의 모양을 좀 더 날카로운 느낌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그 거대한 팔로 달려들기 위해서 포효하고 있는 느낌. 메탈카드보드 와일드 부제가 강철의 포효잖아요. 사실 타이런트 제로의 포효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양팔을 들고 캐논도 꺾어서 일제 사격! 완전 포격하는 그런 모습도 만들어 봅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앞쪽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펴고 있는 이런 구도도 가능하거든요. 손가락이 가동을 하니까 여러 가지 멋진 구도가 가능하네요. 자, 그럼 다음 형태 봐야 되니까 다시 분리해 주도록 합시다. 어깨 안쪽을 잘 잡고 힘을 싹 주어서 분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팔도 다시 상체는 원상복구 시켜줄게요. 자, 다시 코어 로봇 기본 형태로 돌아왔고요. 이번에는 3번 차량이 와줍니다. 짜잔, 두툼하죠? 다리가 되어줄 친구기도 한데, 이 코어 로봇이 타고 다니는 보드 형태로, 그러니까 레비아탄 폼 보드 형태로도 할 수 있거든요. 가보도록 하죠. 3호 차량의 변형은 일단 가운데를 가르는 걸로 시작합니다. 근데 2호 차량도 그렇고 3호 차량도 그렇고 일단 가르고 시작하는 게 뭔가 이 쪼개는 느낌이 나쁘지 않아요. 재밌습니다. 그리고 차량 연결하던 조인트는 접어주고, 밑에 접혀져 있던 무릎 장식, 합체했을 때 무릎이 되는 장식이죠. 이거를 일단 90도 정도 가동을 시켜놓고, 뒤에 있었던 차륜도 이렇게 뒤로 꺾어줍니다. 이 차륜 역할이 이 바깥쪽 외장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키는 핀 역할을 해요. 양옆에 핀이 있죠. 이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고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동 안 시키면은 옆에가 펼쳐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양옆을 펼칠 수 있게 되죠. 이 상태에서 접혀져 있던 발을 완전 펴주고, 뒤꿈치도 이 스위치를 완전히 누른 상태에서 뒤로 이렇게 가동을 시켜줍니다. 일자로 펴주고, 합체하면 정강이가 될 친구도 잘 펼쳐줍니다. 이때 움직이면서 이 위에 바퀴가 하나 수납되어 있는데 이렇게 딱 소리 나게 펼쳐주세요. 참고로 다리의 좌우 구분은 이 발에 나사구멍이 없는 부분이 바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른다리겠죠? 오른다리는 발바닥에 조인트가 수납되어 있어요. 이 조인트를 발바닥 앞과 뒤쪽에서 잘 꺼내줍니다. 그 다음 요 나사구멍 없는 부분이 지금 이 차륜 있는 방향으로 오게 90도 돌려주고, 그리고 이 차륜 파츠는 안으로 다시 넣어서 좌우 패널이 고정되게끔 해줍니다. 그리고 90도만 꺾어놨던 무릎 장식도 완전히 밑으로 내려줍니다. 이렇게 하고 반대쪽도 거의 동일하게 작업을 해줍니다. 먼저 무릎 장식을 들고 요 차륜 부분 빼서 꺾어놓고, 좌우에 패널 열고, 이미 연 시점에서 그러면 요 차륜 다시 넣어도 되겠죠. 그리고 무릎도 펴줍니다. 그리고 조인트 접고 발 펴고, 뒤꿈치 스위치 눌러서 펴고, 그리고 정강이 내리고, 바퀴 딱 소리 나게 잘 됐으면, 이번에도 나사구멍 없는 게 이 차륜 있는 방향으로 오게끔 90도 꺾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발바닥에 아까 꺼낸 조인트와 조인트가 없는 방향이랑 해서 같이 앞뒤 결합! 마치 서핑보드 같은 레비아탄 폼이 완성됐습니다. 이 위에 이제 타이런트 제로 코어 로봇이 올라가죠.
발바닥에 보면은 이 구멍이 하나씩 있는데 앞에 있는 동그란 구멍과 뒤꿈치에 있는 사각형 구멍이 하나씩 있을 겁니다. 여기를 이 보드 위에 동그란 조인트와 사각 조인트에 각각 맞춰주면 됩니다. 이 조인트는 앞뒤 어디든 있으니까 뭐 보드의 방향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발바닥 결합하면서 뒤꿈치도 같이 잘 결합해줍니다. 타이런트 제로 레비아탄 보드 완성! 이게 아까 펼쳤던 바퀴가 있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도 주행 놀이가 가능하다. 대신 무게중심이 아무래도 이 코어 로봇 쪽에 있다 보니까 양손으로 잘 잡고 주행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드를 탄 형태니까 손이 자유롭죠. 물 위를 다니는 형태라 그런가 약간 해적이 떠오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소울 디바이더를 갈라서 한 손에 하나씩 양손으로 들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레비아탄 폼의 액션 포즈라고도 할 수 있겠죠. 대신에 이 레비아탄 폼의 주의사항이라 그러면은 바퀴가 이제 옆으로 넓게 되어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 확실하게 중심 잡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약간 항공모함 같은 느낌도 드네요. 요 빨간 색깔 라인이 마치 활주로 같은 느낌. 그러면 이렇게 레비아탄 폼도 봤으니까 마지막이죠. 이제 4호 차량 빠밤. 이제 와이번 폼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와이번 폼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일단은 본체 같은 경우는 등을 비워야 하니까 등에 소울 디바이더를 뺍니다. 요거는 그냥 손에 들려줄게요. 이제 하나로 합쳐서 이렇게 손잡이 부분도 합쳐서 손에 들려줄게요. 자, 이러면은 코어 로봇 준비 끝. 4호차 와서 앞뒤 외장을 락을 풀고 이렇게 축을 돌려서 밑에다가 고정해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 이 마스크 있는 쪽도 같이 돌려서 고정하고 가운데를 잡고 양옆으로 전개. 그리고 날개 접을 때 여기 끝부분에 조인트로 락을 걸었잖아요. 이 조인트를 풀고 양쪽 다 풀고 날개 바깥쪽과 안쪽을 잡고 그대로 펼쳐줍니다. 근데 여기서 더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더 펴면 안쪽 속에 있는 날개들이 전개가 되거든요. 근데 와이번 폼에서는 다 펼치진 않으니까 딱 잡고 펼치지 않을 정도만, 안 펼쳐지는 정도만 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 반대쪽도 이렇게 클릭수로 보면 2클릭이네요. 하나, 둘. 그 다음에 가운데를 갈라서 경첩 따라 접어줍니다. 짠짠. 끝부분에서 제대로 도킹이 되고요. 그리고 결합됐으면 이제 마스크가 없는 방향으로 가면 이제 등에 끼울 조인트가 있습니다. 가지고 와서 등에다가 합체! 완성! 타이런트 제로 와이번 폼! 파베르 날개라는 이명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 상태로 하늘을 빠른 속도로 비행을 하면서 공격하고 이러겠죠. 일단 날개가 펼쳐지면서 앞쪽에 그 특유의 문양도 잘 보이고요. 그리고 뒤쪽 같은 경우는 대놓고 마스크가 숨겨져 있는 건 아닌가? 아무튼 마스크가 보이고요. 뒤쪽은 흰색이 좀 부각되어 보이는데 앞쪽은 검은색이 부각되어 보이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 날개 자체도 약간 그 용 특유의 그런 가시? 뾰족뾰족한 디자인? 그런 게 좀 보인다는 게 특징인 것 같네요. 멋있어요. 자, 간단하게 공중 액션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공중에서 자세 잡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봤고, 날개 같은 경우도 존재감이 꽤 큰 편입니다. 이렇게 각 차량별로 합체한 베이모스 폼, 그리고 레비아탄 폼, 그리고 와이번 폼까지 전부 다 살펴봤으니까 이 폼들 변형한 상태에서 4단 합체한 타이런트 제로로 합체해 보도록 합시다. 사실상 이 와이번과 베이모스는 뭐 각각의 폼을 위해서 변형한 거의 이대로 가는 건데, 레비아탄이 조금 더 바뀝니다. 일단 와이번에서는 마스크만 잘 떼주고요. 날개는 나중에 펼치도록 하죠. 팔 같은 경우는 팔에 전개해놨던 캐논을 뒤쪽으로 접어주면 되고요. 반대쪽 팔도 동일하게 뒤쪽으로 돌려 접어주고, 포인트가 있다면 이겁니다. 이 하얀 부분, 아까 마스크가 수납되어 있었던 와이번 파츠의 하얀 쪽, 이쪽에 슬라이드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깨 뒤쪽이 이쪽으로 슬라이드 고정됩니다. 양쪽 다 슬라이드 고정. 이렇게 하면은 합체를 위한 상체가 완성됐어요. 벌써. 다음은 다리 파츠입니다. 가운데를 다시 갈라주고요. 조인트가 펼쳐져 있던 발바닥의 조인트는 둘 다 다시 접어줍니다. 그 다음에 요 검은색 쪽이 정면이거든요. 그래서 발이 앞을 보게끔 돌려주죠. 그리고 요 정강이 앞에 작은 바퀴, 이 친구는 다시 위로 접어줍니다. 그리고 뒤로 가서 요 차륜 파츠 밑으로 완전히 접어줍니다. 이 상태면 오른다리의 합체가 준비됐습니다. 왼다리도 마찬가지로 해주면 됩니다. 검은색 방향이 앞이니까 발이 정면을 보게 돌리고 바퀴 위로 접고
그리고 안쪽에 차륜 파츠 밑으로 접어주고, 이렇게 하면 왼쪽 다리도 합체 준비가 끝났어요. 그럼 이제 코어 로봇 준비해야겠죠? 상체는 베이모스 폼을 위해서 했던 변형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등에 있던 무장은 빼주고 가슴을 들어서 어깨 장식 내린 다음 회전시켜서 앞으로 모아주고, 팔도 180도 회전시킨 다음 손등도 이제 바깥쪽이 앞을 보게끔, 반대쪽도 마찬가지 팔 회전, 손목도 회전. 그 다음 어깨를 뒤로 접기 전에 이 상태에서 허리 180도 회전시켜주고 스쿼트 파츠를 이중관절을 90도 꺾어줍니다. 그 다음 가슴을 내려서 밀착. 뒤에 있던 스쿼트랑 이중 스쿼트가 됐죠? 그리고 뒤로 가서 이제 어깨를 뒤로 접어줍니다. 접으면서 등에다가 밀착하고 팔 하박 조인트도 연결해주죠. 그리고 이제 뒤가 앞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허벅지 거기 맞춰 돌려주고, 그리고 이젠 종아리가 되어줄 원래 코어 로봇의 무릎이었던 이 외장을 밑으로 돌려서 내려줍니다. 이것도 라쳇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릎을 굽혀야 하니까 뒤쪽에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무릎을 꺾어줄 건데 역각으로 꺾을 겁니다. 무릎이 이중관절이었죠. 위쪽 관절을 뒤로 두 클릭, 아래쪽 관절도 앞으로 두 클릭 해가지고 두 클릭. 합체했을 때 합체한 다리랑 무릎을 완전히 밀착시켜서 안정적이게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코어 로봇도 준비 완료! 그리고 빼놓은 소울 디바이더도 큰 날 부분은 결합을 해주고 손잡이는 밑으로 접어서 돌기 있으니까 여기 위치 고정시켜줍니다. 이렇게 소울 디바이더도 준비됐고요. 그러면 다리부터 합체에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다리는 안쪽을 잘 봐야 합니다. 안쪽에 구멍이 하나 있고 조인트가 2개 있죠. 그리고 제가 분리할 때 알려드린 거지만 이 위쪽에 무릎 안쪽에서 고정되는 스프링 튼튼한 돌기가 양쪽에 있습니다. 이 모든 걸로 고정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뒤꿈치 먼저 들어가면서 중간에서 조인트 고정하면서 무릎 앞쪽이랑 종아리 뒤쪽 잡고 살짝만 더 힘을 주면 딱 하면서 완전 밀착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방금 꺾어놨던 무릎이랑도 안정적이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코어 로봇의 발바닥 펼쳐서 아래에 있는 작은 돌기랑 고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 펼쳐져 있던 종아리를 접어서 완전 고정. 반대쪽 다리로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죠. 뒤꿈치를 아래쪽 공간에 넣으면서 중간에 조인트 결합하면서 무릎 앞, 종아리 뒤 잡고 힘 탁 주면서 시원하게 결합이 되고요. 그리고 발바닥 펴면서 돌기 고정, 좌우 고정. 그리고 세우기 위해서 발목을 한 클릭씩만 탁탁 꺾어주세요. 다리 합체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으로 갑니다. 등은 등에 그대로 꽂을 게 아니라 등 사이를 벌려서 베이모스 합체할 때처럼 이렇게 좌우에 조인트로 튼튼하게 잡는 형태거든요. 등에도 결합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작은 조인트들로 흔들리지 않게 결합을 더 도와주는, 견고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등 뒤에 있는 외장 파츠를 잠시 들어놓습니다. 이걸 드는 이유는 유연성 때문인데 이걸 밑으로 내려놓으면 이 경첩 부분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경첩을 지금은 결합할 때는 움직여야 하니까 잠시 열어놓는 거고요. 이 상태면 어깨를 살짝 이렇게 벌린다고 해도 큰 문제 없이 조금씩 움직이죠. 그래서 등 쪽으로 들어가서 천천히 들어가서 자, 위치했으면 좌우를 잘 잡고 한 방에 합체! 좌우를 탁 눌러주는 걸로 튼튼하게 고정이 됩니다. 열어놨던 파츠는 다시 닫아주고요. 그리고 미리 만들어둔 소울 디바이더는 이 허리 뒤쪽에 가서 여기다가 아래쪽에 마치 꼬리처럼 합체되고요. 그리고 양쪽 날개를 전개! 마지막은 마스크 온! 다가오는 장 타이런트 제로 완성! 야, 일단은 아직 4단 합체만 한 상태입니다. 아직 디바이 드래곤 합체하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합체도 됐겠다. 이렇게 슥 한번 돌아보면 일단 큽니다. 일단 인상은 엄청 커요. 엄청 크다. 야, 진짜 크긴 크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날개도 뒤에서 봤을 때 확실히 좀 많이 크죠? 넓고요. 그리고 다시 앞으로 쭉 와서 방금까지 봤던 메카들이, 그 기차들이 다 하나로 합쳐졌다는 것도 매우 놀랍네요. 일단 사이즈 한번 재봅시다. 사이즈가 얼마나인데? 해가지고 한번 재보면 지금 저 뿔까지가 40cm 되거든요. 40cm? 날개까지 하면은 43이 좀 넘네요. 43.5cm 정도. 그리고 날개와 날개 간의 간격은 53cm 정도. 예,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자랑합니다. 그렇게 코어 로봇 봤던 것처럼 메탈 카드 와일드의 다른 친구들 싹 꺼내보면은
헤비아이언 W가 이게 작아 보이네요. 어마어마한 존재감을 뽐냅니다. 와. 그리고 방금 둘이 없었죠? 블레이온이랑 블루캅은 합체시켰습니다. 그랑블루레온으로 합체하니까 그나마 덩치가 좀 비슷해 보여요. 근데 그럼에도 키가 더 작아요. 머리 하나 정도 작습니다. 좌우 길이도 타이런트 제로가 더 길어요. 라는 건 아니 솔직히 그랑블루레온 처음 봤을 때 왜 이렇게 커? 했는데 큰 이유가 있었다. 최종 보스랑 겨루려면 맞붙으려면 커야 했다. 자, 그럼 머리부터 좀 살펴볼까요? 머리는 마스크 전체가 다 블랙 코팅입니다. 거기에 메탈릭 레드, 클리어 레드, 거기에 메탈릭 그린까지 아주 강렬한 컬러들이 모여 있고요. 그나마 입 주변? 입 주변이 메탈릭 실버로 되어 있는 포인트가 있죠. 아예 그냥 마스크 빼서 잠깐 보면 이렇게 빛 비추면서 보면 진짜 어두운 컬러들의 조합인데 그 강렬한 컬러들 있죠. 그 조합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이미 앞서 봤었던 것들이잖아요. 특히나 이 베이모스 폼의 팔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잘 봤고 재밌는 점이라 그러면은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 스커트가 뒤에 있던 스커트가 앞으로 와서 겹쳐졌다 하는 부분도 되게 볼륨감을 키우는데 한몫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날개 같은 경우도 아까 와이번 폼 때는 검은색이 앞이었다면 이 타이런트 제로 4단 합체했을 때는 흰색 쪽이 더 앞으로 온다. 그래서 색깔이 더 많이 보이죠. 재밌는 거는 이 바깥쪽 이제 메인 날개죠. 가장 큰 날개 이쪽은 빨간색이 클리어 레드고요. 밑으로는 다 메탈릭 레드 도색 처리되어 있습니다. 색깔의 매칭 다 똑같아요. 은색, 흰색, 빨간색 라인과 검은색 해가지고 밑에도 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뒤쪽으로도 보면은 뒤쪽 역시 은색이랑 도색되어 있는 거는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차일 때 보였던 외장도 여기 보이죠. 요 와이번 폼의 엠블럼 문양 이런 거 잘 돼 있고, 그리고 원래 기본 무장이었던 소울 디바이더를 꼬리처럼 쓴다는 것도 좀 재밌어요. 뭔가 와이번 폼의 그 꼬리를 만들어줘가지고 더 와이번스럽게 만들었달까? 그런 느낌도 좀 있죠.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못 봤던 부분이니까 잠깐 좀 보면 어두워서 그렇지 무릎이랑 정강이 쪽에도 클리어 레드 파츠가 쓰이기도 했고요. 확실히 정면에 훨씬 어두운 컬러들만 모아서 이렇게 정면으로 왔다? 그런 느낌이거든요. 열차일 때는 가려져 있던 부분들이 다 노출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부분이라 되게 인상 깊은 부분 중 하나입니다. 옆에서 봤을 때는 이제 안으로 들어가 있던 외장이 이제 바깥으로 노출되면서 좀 더 이빨이나 아니면 좀 더 날카로운 느낌의 이미지들도 생겨났고요. 옆에도 클리어 레드 파츠가 쓰이기도 하고요. 오히려 이제 뒤쪽은 이제 코어 로봇의 다리였으니까 바깥에 조금 노출되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무릎을 돌리는 걸로 약간의 이미지 체인지 이런 부분도 꽤 괜찮은 것 같네요. 가동도 가볍게만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은 목은 기존 코어 로봇의 목을 그대로 씁니다. 부드럽게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 어깨는 베이모스 때 한번 봤죠. 팔을 들고 내리는 부분 또 튼튼한 라쳇 경쾌하죠. 어깨도 마찬가지고 그대로고요. 상박 회전 라쳇, 팔꿈치 90도 가동 라쳇, 여기에 손목 회전도 라쳇이죠. 그리고 스커트가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허리 회전은 좀 힘들고요. 그리고 팔도 등에 밀착되어 있어서 공간이 안 나와요.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도 기존 이제 코어 로봇의 다리 그대로 쓰잖아요. 그래서 잠시 살펴보면 다리 들어주는 거 무리 없이 들어집니다. 튼튼한 라쳇으로 고정이 되고요. 허벅지 회전 역시 튼튼한 라쳇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옆으로 드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무거운 거 지탱을 잘 해야 되다 보니까 이쪽은 좀 걱정이 됐는데 그래도 자기 다리 버틸 정도는 문제 없네요. 그리고 무릎은 한번 역각으로 꺾어놨잖아요. 세울 때는 지금 역각으로 되어 있는 게 되게 안정적인데 가동시킬 때는 요 아래쪽까지 다 써서 그래도 90도까지 문제없이 꺾어지더라고요. 이미 위쪽은 완전히 뒤로 넘어가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그리고 발목은 회전도 라쳇 튼튼하고요. 안쪽으로 꺾는 거 2클릭까지 꺾을 수 있습니다. 완전 튼튼한 또 라쳇으로 되어 있고요. 발목을 이게 뻗고 굽히는 건 안 됩니다. 그러면 가볍게 액션 포즈 하나 보고 이제 셋업도 한번 해볼까요? 먼저 이렇게 큰 친구들은 로우 앵글이 제격이죠. 아주 멋지게 구도가 나옵니다. 약간 팔 모아서 팔 들고 하면서 기를 모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봤고요. 또는 여기서 주먹만 주면은 어깨에서 캐논을 발사하는 포즈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타이런트 제로쯤이면 주먹 쥐는 건 안 하지 않을까요? 여유로울 것 같은데. 그리고 가볍게 자세를 낮추고 무언가 대비하는 느낌으로 한번 포즈 취해봤고요. 그리고 그랑블루레온의 공격을 한 손으로 막고 있는, 아예 칼날을 손으로 잡아버리는 이런 느낌으로도
포즈 취해봤습니다. 이 정도 위용이면, 이 정도 덩치고, 이 정도 카리스마면 이 정도 액션 나오겠죠? 해주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랑블루레온의 힘을 보고 대단하구나 하면서 나의 힘도 보여주도록 하지. 짜잔, 디바이 드래곤의 등장. 근데 디바이 드래곤이 크긴 커요. 본체보다 길어요. 엄청 커. 아무튼 디바이 드래곤과 합체해보도록 하죠. 디바이 드래곤은 처음 패키지에서 꺼냈을 때처럼 해주면 됩니다. 목을 분리하고 발목을 꺾어서 다리 완전히 접어주고요. 완전 밀착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다리도, 뒷다리도 뒤로 접어주고, 그리고 이 위에 가시처럼 돋아나 있는 것들이 이게 메탈 카드 형태거든요. 그래서 요 꼬리 부분을 완전히 안쪽으로 꺾어서 이제 둥글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허리 부분은 바깥으로 꺾어주죠. 바깥으로. 몸통은 직선으로 완전히 밀착시켜 놓으면 되고요. 이대로 반으로 갈라서 등으로 가서 이 조인트 2개씩 연결해주면 됩니다. 등 쪽에 장착! 반대쪽도 장착! 그리고 가슴은 밑으로 내려서 안쪽에 있던 클리어 파츠를 열고 드래곤 아머에 장착! 밀착해서 완전히 디바이 드래곤과 합체하여 파괴의 신 강림! 최종 형태 완성입니다! 와우! 더 커졌어요. 더 커졌어. 이거 사이즈 재봐야겠는데요. 저 위에 저 장식까지가 무시무시한데 57cm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가슴에 용머리야 그냥 아까 봤던 그거고요. 근데 이제 날개 위에 배치되어 있는 이 친구들, 이거 보면 이렇게 바깥쪽에 이거 메탈 카드들이거든요. 형태가 잘 보면은 이제 이건 타이런트 제로 거긴 한데 모양이 이게 패널 라인이나 이런 모양 자체가 비슷하죠? 그쵸? 대체 무슨 비밀을 숨기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장식일 수도 있죠. 아니면 뭔가 하수인을 부린다거나 뭐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뭐가 됐든 아직 애니메이션에서 활약이 아직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궁금하기도 하고요. 최종 형태 역시 이렇게 로우 앵글 상체만 파괴의 신 강림. 아마 이에 대응하는 힘이 아마 이 이그닉스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같이 이렇게 포즈를 잡아봤고요. 이렇게 서로 맞붙은 상태의 모습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방금처럼 손으로 방패를 그냥 이그닉스 실드를 내리꽂으려는 저런 딱 잡고 힘겨루기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메탈 카드보드 와일드의 마지막 최종 보스 타이런트 제로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번 리뷰는 2편으로 합체편이었죠. 어마어마한 카리스마를 자랑합니다. 진짜 역대급이라고 칭해도 될 정도인 것 같은데, 진짜 메탈 카드보드 와일드의 상품들이 다 괜찮았는데 그 중에도 진짜 뭐 볼륨감이나 기믹이라던가 전반적으로 힘을 엄청 썼다라는 그런 느낌의 제품이라서 사이즈가 큰 것에 대한 핸들링 어려움은 있는데 그 외에 이제 가지고 논다는, 합체해본다라는 그런 느낌의 경험에서는 상당히 재밌는 그런 타이런트 제로였습니다. 아직 애니메이션에 이제 막 등장을 하거든요. 이제 막 등장을 시작해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기술을 쓰면서 어떻게 또 주인공들과 싸울지, 얼만큼 또 최종 보스의 위험을 보여줄지는 또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긴 하네요. 솔직히 지금까지 상품 중에 가장 비싸고 가장 크다 보니까 좀 부담된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는데 생각보다 후회는 없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그럼 오늘 리뷰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저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시.